네, 좀 해봤어요. 저거랑 프로그램 말이죠. 이게 이제 저희 장비 실시간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현장하고 이제 비슷한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취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종 분류 설정은 저희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이 차종 분류 설정이라는 메뉴 안에 이렇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건드려 버리면 차종 분류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거든요.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에 내용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어기 설정 안에 보시면 요거는 통신 부분에 대한 설정. 요거는 통신 A90 통신부, 요건 VS 통신에 대한 내용을 설정을 하는 거고 차로 부분에 대한 설정인데 이게 실제로 4차로인데 이 부분을 다 예를 들면 차선에 대한 게 없음이 아니라 다 뭐 북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해놓으시면 프로토콜에 이 내용이 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기 센터 쪽에서 이상이 있다고 아마 얘기가 나오고 요건 차량 항상 맞춰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다른 산출값이 요건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거 여기 피해줘 관계 디폴트가 3m입니다. 3m인데 이건 제가 테스트한다고 지금 좀 수정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맞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씩 수정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일단 디폴트 값을 넣고요. 수정하셨으면 설정 적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1차로가 지금 70km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피해조 간격을 뭐 200, 한 250으로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속도가 지금 58km로 바뀌었습니다. 속도네. 근데 속도만 바뀐 게 아니라 속도만 바뀐 게 아니라 네. 이 축거부터 해서 프론트엔드 여기까지 다 영향이 납니다. 여기가 기존이 155에 309, 뭐 310이었으면 여기가 지금 바꿨을 때 101, 102에 뭐 257, 105에 257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실 때 1cm, 2cm 왔다 갔다 하지 많이 해야 2cm입니다. 더 많이 틀어버리시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립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팁처럼 본인이 인식하시기 편한 차량들 몇 가지에 대한 추가를 네이버로 이런 데서 제목표에서 찾으셔서 옆에다 써놓으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먼저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복구를 해놓고 그러면요,
윤거가 예. 270인데, 그러니까 저기 나온 게 뭐 260으로 나왔다. 그러면 윤거요? 아, 예, 윤거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3P에 줬어요? 예, 저기 뭐야, 축과의 거리. 축간거리. 예. 예. 그게 270인데 260 나왔다. 그러면 저기에 300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올려야 돼요? 밑으로 내려야 돼요? 아, 저기서요? 예, 예. 저기서 주간, 잠깐만, 270인데 270인데 60이 나왔다. 60이 나왔다. 짧게 나왔다. 예. 예, 그러면 저거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저거를 해봐야지. 제가 헷갈리네. (270인데) 60이 나왔다고 하면은 늘려야죠. 더 길게요. 그러면 예, 305, 306 이렇게 아니요, 1, 2로 움직이셔야 돼요. 일식이요? 예. 1, 2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301. 만약에 뭐 네. 더 해버렸다 하면은 저걸 보세요. 노면에 네. 센서가 직선이 아닐 겁니다.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마름모, 약간 마름모로 시공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를 들면 3cm, 5cm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센서가. 네. 이렇게 마름모로 돼 있다면 이쪽 나왔을 때랑 이쪽 나왔을 때랑 틀리죠. 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다 맞추셨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디폴트로 놔두면 이 데이터가 지금 프론트엔이 지금 123대 이게 지금 축가 저거 말씀드릴게요. 축거도 오차가 1에서 2cm는 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264인 차량을 봤는데 얘가 데이터가 260 뭐 4, 5, 6 여기 안에서만 계속 논다 하면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베스트한 거는 3, 4, 5가 나와요. 가장 좋은 거. 아니 데이터가 263, 264, 265, 4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가를 저렇게 맞추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론트엔을 맞추시는 거거든요. 뭐 속도나 이런 부분 다 맞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디폴트일 때 프론트엔이 100, 2, 3, 4 안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루프 팩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장비 안에는. 이거는 퍼센테이지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얘한테 들어오는 시간을 100% 다 쓴다는 게 100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따라서, 보드의 세팅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군, 근데 이제 군이라는 말을 한번 또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여기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왜 군이라는 말을 쓰냐면 솔직히 버릴 차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00% 다 잡는 장비가 목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랩실에서는 100%지 필드에서는 100%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버릴 놈은 버리고 나머지 애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놔두면 95%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식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룹 피해주 간격을 다 맞춰놨고 난 다음에 저 군을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군이 좀 안 맞다. 그러면 얘는 지금 예를 들면은 3종 차량인데 얘가 100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 얘를 이제 130대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3종 차량이 100밖에 안 나오고 1종 차량이 70밖에 안 나오고 그 소형차들이 뭐 50밖에 안 나왔더라. 이러면 얘는 끄집어 올려야 돼요. 30% 정도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럼 얘를 보통 그 정도까지 올리지 않고 보통 5% 내에서 다 결판이 납니다. 네. 105든지 95든지 그 사이 안에서 97, 8, 9, 105까지. 그럼 이렇게 지금 변화된 거 보이시나요? 제가 30%를 올렸거든요. 기존에 102, 3대 나오는데 30%를 올리니까 134, 5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정해서 프론트행에 대한 군을 맞춰주는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아무리 5%대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이 군이 안 만들어진다 하면은 이 루프보드의 이 감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현장에 올려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너무 작게 돼 있다는 거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여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가 간헐적으로 옆차선하고 간섭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지금 보기에는 그냥 잠깐 보기에는 간섭 없다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잘못 나오고 있으면 유심히 보고 있으면 한 번씩 간섭이 이렇게 딱 옆차 1차로 지나가면 2차로에서 딱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재수없이 건드려버리고 다른 데이터 하면 얘는 버리긴 하지만 건드렸는데 동시에 차가 팍 가버렸다. 그럼 얘는 길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또 옆에 너무 작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두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두 번씩 올라오죠? 차량이 혼자 잘하는데 예. 차량이 똑같이 두 개가 올라요. 계속요? 계속 가는 쪽. 저희 어디잖아요? 인실 쪽 장비였어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CPU 쪽의 메모리나 쪽, 아예 CPU 칩 자체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세싱이 두 번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계속 그런다면 그러면 보드가 문제가 있어요.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현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 기본 설정 값을 어디다가 이렇게 찍으시든지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것저것 다 틀어보세요. 현장에서 해보셔야지 다 이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질문사항. 저는 그거 제가 195에서 105까지 성능평가 전에 세팅하면서 보드 점퍼를 값을 바꿔봤는데요. 예. 105로 놓고 그럼 센 거잖아요. 증폭을 시켜준 그 퍼센테이지만 그 값을 올리니까 그 보드에서 신호를 세게 올리면 예. 그 상태로 오래 놔두면 나간다고 다 올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전에 노박수 직원분이. 저희 누가요? 그래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명함을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현장분들 이런 걸 얘기하는 그때 2월 달에 그 업데이트하러 오셔가지고요. 박상용 차장. 모르겠습니다. 두 분 같이 다니시던데 현장.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점퍼를 올리면 보드가 나갈 수도 있다고. 아니요, 저는 그거 하이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길래.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글쎄요. 나가기도 하나 해서요. 아니요. 저희 직원 중에서 현장 대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말을 그렇게. 뭔가 잘못 전달됐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죠. 없으세요? 여기 피해자 센서가 이제 부분 파손된 거는 어떻게 발견하죠? 부분 파손된 거요. 아까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 외에 실제로 노면에 가서 이렇게 유심히 좀 유관 아니요, 뭐 레진 깨지거나 이런 걸로는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파손은 부분적으로 노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끊어진 거거든요. 완전 끊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필름에 대한 수명이 이제 특정 부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는 것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법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저거 말씀드렸죠. 뭐 소형차는 몇 밀리볼트가 나가야 되고 이걸 한번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은 두 바퀴가 삐를 빵 같이 쳤을 때니까 예를 들면은 소형차를 500에서 800 보고요. 그 다음에 일종이 한 1에서 1.2를 보고 3종이 1.2에서 1.5 800에서 1.5 그 다음에 4종 이상들은 뭐 이거 거의 볼 거 없는데 얘네들은 보통 다 1.5V가 다 넘어가니까요.
보통 2에서 3V 나와요. 이런 데이터 값을 반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스코프를 뽑아가서 예를 들면 이대로 잘 나왔어요. 이 차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 800에서 1.1V 잘 나오다 갑자기 이게 뭐 한 400mm 이렇게 탁 반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400, 300 그러다 또 잘 나오다. 그럼 이제 놓으면은 차 지나가는 패턴을 보는 거예요. 얘가 좌로 치우쳤을 때 이런 거지 우로 치우쳤을 때 이런 거지. 보면은 이 피해도라는 게 바퀴가 두 바퀴가 동시에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힐이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기준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평균값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근데 힐이 한 번만 들어가면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작게 나오는 거죠. 대형차가 팍 지나갔는데 뭐 800mm 나왔다. 얘는 그냥 거의 간 거죠. 대형차도 보통 2에서 3거죠. 요런 거를 가지고 반대로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얘가 노멀하게 잘 나오는 값에서 좌우로 치우쳤을 때 또 다시 보시고. 이러면 이제 부분파선을 보시고. 부분파선, 이쪽이 잘 나오니까 이상 없지 않냐? 그냥 써도 되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파선 때문에 정수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대에서 5대 계속 빠져버리고 중앙 마진 다 떨어져요. 그리고 뭐 이건 도로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영하시기 가장 좋으신 거는 동년도에 설치됐을 때 얘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얘만 재시공하지 마시고 얘까지 하셔야 돼요. 같이. 얘도 좀 이따 갈 거고 더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얘도 좀 이따 갈 수 있는 현상이 많아요. 이게 보건지사에서 뭐 아예 그런 데이터가 좀 쌓여있긴 한데 제가 점검할 때 이렇게 다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요것만 하셨어요. 얘가 조금 더 얘보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 반년인가 몇 개월 있다가 얘가 또 나가고 공사 라인 계속 이렇게 깔고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혹시나 운영하실 때 공부하실 때 가능하시면 공면될 거면은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감사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렇죠. 네. 운영하시기에는 차종 분류 프로세스 중에요. 예. 전압. 예. 이 전압도 그 저게 들어가나 분류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압 얘는 똥딱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전압의 높이를 보는 거는 밈입니다. 밈 같은 경우는 무게에 따라서 몇 볼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똥딱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준점에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잘못 설정해갖고 기준점에 넘어갔다가 누군지 올라오고 이러면 축으로 다 인정해 버립니다. 혹시 그 피해자 금지 전압이요 저쪽 원시아 데이터에 혹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얘는 윈이 아니기 때문에 전압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윈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 랩실에는 그거는 이제 전압을 가지고 그 표출을 다 하죠. 무게 표출까지 같이 하죠. 전압까지 속출되면 피해도 관리하기가 좀 막막하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LED. 이렇게 보시면은 LED가 안 들어와요, 차가. 이거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지금 LED 같이 다 들어오죠. 뭐 이게 전압이 낮다고 하면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안 들어오는 거. LED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지금도 보시면 제가 3페이지만 뽑은 거거든요. 차선에. 이런 3페이지 장비는 사선이 죽어도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차선 부분은 2페이지 방식으로 그냥 바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가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기대 수명은 차량 몇 대라든가 아니면 몇 년 이게 아, 예. 도로공사 시방은 5년 2천만 축인데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도로공사 시방이 5년 2천만 축이면 5년 넘어가면 무조건 재시공해야겠네요. 도로공사 말들은. 그건 이제 하자죠. 하자. 업체한테 말하는 하자가 5년에 2천만 축. 녹화되고 있는데 막 이런 말 하면 되나? 업체한테 막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센서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를 KTC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볼트의
전압이 올라오게끔. 그러니까 실제로 가해지는 거는 센서에 가지는 거는 4종 정도의 힘, 4종 차가 지나가는 정도의 힘을 가해갖고 지금 홀트 테스트라고 위에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요. 얼마큼? 더 나오면 좋고요. 하지만은 쟤도 좀 조립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잘 나오다가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재수가 없으면 금방 갈 수도 있고. 집에 노면이 아스팔트 그런 데는 노면이 안 좋으니까 센서가 금방 파손될 소지가 많다.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잘 버티는 애들은 5년이고 이상도 잘 버티는 애들도 있고. 노면이 좀 연약 기반이었는데 휘거나 그러면 수명이 좀 짧아지거나 영향이 얘네 휘면요? 네. 아, 시간 자체가 좀 약해서 예. 아스콘은 갈라지거나 깨진 거예요. 아스콘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건 이제 리드선 쪽에서 이제 잘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네, 툭 잘려버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레진이 밑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휘어도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보통 위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데 저희가 저것도 해봤습니다. 해서 문제 있는 애들을 만큼 드러내서 까봤더니 밑에가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큰 차들이 빵빵 멀면서 깨진 애들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깨진 애들이 빵빵 하면서 이렇게 돌았다가 돌면 얘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때 계속 찍고 살았다가 하면서 여기 끊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은 나왔습니다. 저 그게 다른 것도 레진이 굳어가지고 예. 깨지면 이렇게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차가 지나가면 무거운 차가 여기만 밟으면 이렇게 눌리지 않습니까? 예. 위아래로 해서 끊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당연히 끊어지죠. 현상으로.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은 파형으로 딱 보이거든. 띵 하고. 파형이 딱 이렇게 아니라 빵. 그리고 또 하나의 현장 센서 파형에서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형이 이게 0점이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파형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가장 깨끗하게 나오는 파형인데 어떤 센서들은 이렇게 나오는 센서가 있어요. 마이너스 쫙 치고 또 어떤 센서들은 여기가 0점인데 이렇게 그냥 0점이 위아래에서 나오는 센서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돼요? 저희 센서에서는 아직 이런 경우가 못 봤거든요. 토프로 측정할 때요 그 간격을 그냥 설정하고 어느 정도 해야 가장 잘 볼 수 있나요? 그 현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세팅하는 방법에서 저는 타임은 200mm 세트로 200mm. 네, 그 다음에 위아래는 현장 상황에서 신호가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500mm 볼 수도 있고 1V 볼 수도 있고 200mm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데 이거 원인을 잘 모르겠고 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지만 이런 애들은 곧 죽더라고요. 이런 애.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좀 더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애들은 곧 죽거나 신호 레벨이 약하고 이런 현상이 파형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지도 보셔야 돼요. 하원이 있으면 이게 더 큽니다. 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애들은 축을 더 감지할 수 있어요. 얘는 애들은 보통 밑에 레진이 깨진 거예요. 팡 치면 밑에서 이렇게 떠오는 거예요. 얘도 아까 스포츠 연결해서 보셨지만 이렇게 하면 신호 나거든요. 얘도 여기 까서 하면 얘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축수 누계는 뭐 기록되나요? 예? 누계. 축수 누계를 당연히 저희 장비도 누계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도로공사 가서 했던 말이 저희가 누적을 한다고 한손 치더라도 도로공사에서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DB에서 지금까지 총 누적 개수를 알려줄 때 그게 만약에 안 써있으면 그 일별 평균 데이터, 평균 교통량 이걸 가지고라도 축수는 인정해달라고 반대로 했었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고 이게는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시해봤자 어차피 안 믿어주는 건 너네 이거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저장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건 아시죠? 네, 오픈 데이터 케이블을 가지고 그냥 마우스만 쓰실 거면 이렇게 마우스만 그냥 USB 꼽으시고. 근데 드라이버가 설치가 잘 안 되는데 예, 그 드라이버 따로 주실 거 있나요? USB 드라이버요? 어떤 드라이버? 오핀 그 마이크로 오핀 그거 했는데 이걸로 노트북에 꼽으실 때. 네. 예, 노트북은 드라이버 필요해요. 그럼 잠깐은 뭐 설치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잘 됐는데? 저희도 잘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깔아보세요. 전시대가 2010년도부터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지금 다른 데다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공해드리는 드라이버를 갖고 노트북으로랑 해서 이렇게 쓰시든가요. 오핀을 장비에 넣으시고 USB를 노트북에 놓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갖고 이거를 장비에 놓고 마우스 쓰시고 뭐 메모리 스틱 쓰시고 이렇게 쓰시든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정전 시대에 비해 가지고 이제 축전지를 달잖아요. 예. 그러면 평상시에는 충전이 예. 되다가 정전되면 이제 거기서 전원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전화 평상시에 이렇게 충전되는 전류를 재보면 거의 충전이 안 되는 예, 느린 건 맞습니다. 예. 낮은 전압으로 예, 예. 이렇게 충전하고요. 왜냐면은 얘 장비가 지금 최대 쓰는 게 12V거든요. 그래서 충전도 아시겠지만 12V인데 얘를 완충시키려면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 센 전압으로 막 때려야 되는데 그런 회로를 넣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거의 12.5V 그래서 12V 아니면 10.5V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충전 전압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하죠. 완충시키기 좀 약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충전됩니다. 충전 전압을 조금 높여야지 너무 충전 전류가 낮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예, 다시 회로를 한 번 더 대비를 해보든지 그건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기 ABC 메인 프로그램으로 원격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예. 저는 이제 IP를 변경을 했었어요. 써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변경을 하고 프로그램을 바꾸면 재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IP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ABC 메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요? 네, 거기는 이제 여기요? 예. 예. 치고 들어가잖아요. 예. 바뀌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돼야 되는데 다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일시정지가 현장을 또 가서 또 실행을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 저장을 하는 부분은요. 저장하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뭔가를 수정하고 나서 일시정지를 눌러야지 이게 저장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시정지 항상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부팅 말씀하시죠.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레드 테스트한테 문제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부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약에 저장을 하고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재실행이 돼야 되는데 재실행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 얘기합니다. 그건 뭐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부장님은 그 제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저기 하드웨어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참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 이쪽 메인 프로그램 하고요. CPU. 예, 이쪽 CPU 좀 보시는 요단. 그러니까 먼저 운영단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안에서 펌웨어의 일부분을 관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하드웨어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따로 계십니다. 교수님이 설계하시고 수정하시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쪽 펌웨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교수님이 따로 계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자질구레한 용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어떤 그런 다른 운영 관련된 프로그램이든지 모듈들이나 이제 이걸 하는 직원 프로그램은 따로 있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 전압도 볼 수 있게 좀 프로그램 좀 해주시면
예, 피해조 전압을 보려면은 지금 요 장비로는 안 돼요. 아예 좀 이게 바뀌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예, 예. 윈도우 C